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책임연구위원 전승진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일본화와 예나라는 제목으로 예나 관련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5월 26일자 이슈페이퍼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예나는 안전자산 지위를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왼쪽 차트 2월 20일 그 이후에 그 엔화의 흐름을 보면은 주요 통화들의 흐름을 보면 엔화가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만 하지는 못하다는 느낌인데요. 과거 금융위기 당시 엔화의 절상률과 비교하더라도 또는 올해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의 성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엔화의 강세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스팬을 늘려서 최근 몇 년간의 예나 변동성, 낮아진 예나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연간 달러 환율의 변동폭입니다. 연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인데요. 2017년부터 3년간 달러 환율이 연간 10엔 이내에서 움직였습니다. 사실 2017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 첫 글로벌 동반 경기 회복이었고 18, 19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됐던 점을 고려했을 때 엔화의 반응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입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게 주요 통화들의 통화 변동성을 이제 그 합해서 묶은 지수인데요. 그 주요국의 초저금리 탓인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낮은 통화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외환시장에서는 고민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요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과 장기금리 하락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일본과 주요국의 10년 국채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꾸준한 일본의 해외 투자입니다. BOJ 약발이 닿자 일본 당국은 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에 그닥 관심이 없고 채권 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대부분 환해치를 해서 달러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채권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엔화를 둘러싼 환경들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이미 작년 4분기 10월에 소비세 인상과 날씨 영향으로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에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마저도 연기가 되면서 일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경제 여건이 엔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경제 여건이 엔화에 약세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를 촉발해서 강세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격차와 달러의 환율입니다. 일반적인 통화라면 미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때 달러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을 것인데 엔화의 안전통화로서의 성격과 또 11년 이후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대응 탓인지 특별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경제 여건보다도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엔화에는 더 중요한 변수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부분은 달러 공급이 줄긴 하겠지만은 경상 수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본도 수출 부진이 불가피할 것인데요. 그래도 유가가 많이 낮아져서 무역 수지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차트,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일본의 수입의 10%가 석유 및 석유 제품이고요. 유가가 10불 변화할 때 무역 수지는 GDP의 0.3에서 0.5%가 변동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입니다. 즉 달러를 어디서 벌어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상품수지, 즉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는 미미하고 대부분 소득수지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해놓은 데서 얻는 이자 소득과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까지는 경상수지가 좀 선방을 했는데, 특히 그 소득수지가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를 했는데, 사실 올해 해외 기업들의 이익이 줄 것 같다 보니까 소득수지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이 최근에 여행소득도 적지 않았는데요. 여행객 감소로 서비스 수지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진 유가는, 그리고 또 경기가 나빠서 줄어드는 수입으로 인해서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해외 투자 플로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투자 플로우의 환율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적지 않은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해외 지사에 투자하는 것과 해외 지분을 사는 것, M&A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해외 증권 투자는 꾸준히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연간의 일본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입니다. 올해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4월까지 이미 적지 않은 규모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데 3월에 코로나 패닉에 달러 환율이 101엔대를 찍으면서 환율에 대한 저가 매수가 집중된 측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해외 증권 투자를 통한 예나 강세 방어는 올해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인 GPIF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말에 투자 계획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국내 채권의 비중은 10% 줄이고 대신에 해외 채권 비중을 10% 늘린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해외 채권은 최대 31%까지 늘릴 수 있고요. 작년 말 잔액과 비중을 감안할 때 20조엔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GPIF가 투자 결정을 하면은 여타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추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어질 것이고요. 일본 생명보험사들의 그 투자 계획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일본 생보사 같은 경우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4월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차트는 일본 생보사들의 달러엔과 유로엔의 내년 3월 말의 환율 전망치입니다. 달러엔 전망치 평균은 108.2엔, 그러니까 현재 환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망치의 분포를 보면은 99.5엔에서 114.4엔으로 대부분 100엔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5엔 밑에서는 3월과 같은 해외 투자 집중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는 달러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는 미 국채에 대한 주요국의 보유 현황입니다. 모두가 미국채를 팔아제끼던 3월 같은 경우에 일본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많은 미국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환율 탓도 있었겠지만 대규모 미국채 발행을 돕고 달러엔 하방을 지지하는 일본과 미국의 상생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차트는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해당국 통화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통상 저물가 국가의 통화는 저평가돼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일본 물가 하락 압력이 여타국에 비해 커진다면 예나의 저평가 정도는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엔화의 달러 환율의 추가 약세를 예나 강세를 억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전망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모두의 일본화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들의 일본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성장, 고착화, 저물가,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논의들은 지속돼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리고 영국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논의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왼쪽 차트는 인플레 수학 금리에 내재된 물가 상승 기대
입니다. 일본과 미국, 유로존의 그 물가 상승 기대 스프레드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여타 주요국의 인플레 기대가 약화되면서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엔화의 안전통화 역할을 희석시킬 것이고, 유로는 이미 이 역할을 상당히 침범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장기화된 저성장, 대규모 경상흑자, 그리고 이에 따른 해외 투자, 또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조달 통화 역할까지 안전 통화로서의 역할을 많이 좀 갖게 되면서 위험 기피 시에 유로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안전자산 역할이 약화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약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정책 대응 효과에 대한 기대가 별로 높지 않은데 대응이 과도하다라는 인식은 엔화 자산에 대한 매각과 엔화 약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 7일에 GDP의 20% 수준의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고, 일본 재정 적자는 GDP의 10% 수준으로 정부 부채는 260% 수준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미 많은 부채로 정책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중국 중앙은행들의 GDP 대비 은행 자산입니다. 이미 BOJ는 GDP의 100%, 그러니까 GDP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이고요. 왼쪽 차트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시면 일본이 여타국에 비해 상당한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간 긍정적이었던 점은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재정 수지입니다. 일본의 재정 수지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 부채는 많이 늘었지만은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적자 축소되고 관리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적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정책 대응을 과도하게 할지가 사실 관건인데요. 물론 정책 대응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대규모 재정 확대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사례는 193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23년 일본은 칸토 대지진이 있었고요. 11년 대지진과 조금 오버랩이 되지요. 또 1940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전쟁 때문에 취소된 바가 있는데, 올해 도쿄 올림픽 연기와도 뭔가 좀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지진 이후에 경제 부침이 계속 있었고요. 29년 글로벌 대공황과 일본 군본이제 복귀로 인해서 일본은 30년대 초반에 심한 디플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31년 12월에 임명된 코레이오 다카시 재무장관은 군본이제를 포기하고 1932년 3월 BOJ의 국채 인수를 발표합니다. 다만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양적 완화였던 것은 지금과는 다르게 인수한 국채를 개별 섹터에 재매각을 했고, BOJ 자산은 GDP의 20%에 머물렀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일본 정부 부채와 BOJ 자산은 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하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도 이 결과 오르기도 했고, 달러 환율도 1931년 말 2.03엔에서 1932년 12월까지 4.86엔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카시도 재정 건전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올바른 길로만 가지는 않았고요. 군부들이 군비 지출 축소를 참지 못하고 타카시를 암살하게 되고 정권을 잡아서 대규모 부채 확대와 BOJ 대규모 양적 완화로 연결이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들도 이러한 대응의 근거로 작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을 했고 환율 또한 폭등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를 빌미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좀 과하다는 이미지를 줄 경우에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워낙 낮고 과거에 안 좋은 경험도 있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의 예나 자산 매각과 예나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본 야당의 존재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유의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달러엔 환율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엔에서 113엔의 거래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험 기피와 안전자산 수요, 그리고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경상수지, 해외 직접 투자 감소, 또 예나에 대한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저평가 인식이 강화될 거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하단에서는 그 일본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해외 채권 투자, 해외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해외 주식 매입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국가들의 일본화로 인해서 예나의 안전자산 역할이 희석된다는 점에서 강하게 하단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달러 환율의 낮은 변동성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상이고요. 앞으로도 외환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